네, 이번 시간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82쪽 갑니다. 사기 강박에 관한 얘기 되겠습니다. 네, 사기 강박은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봅시다. 네, 별이 있었다라고 한 적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존재는 성립 요건이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은 효력 요건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불일치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었죠. 자,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다. 알고 하는 것을 뻥, 빈말, 거짓말, 허위 표시. 자, 알고 하는데 이것을 혼자 했다 해서 단독으로 했다. 짜고 했다 해서 통적. 그래서 알고 하는 것을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자, 모르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착오란 말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자 있는 것이 여기 이제 뭐다? 사기하고 강박이 여기에 소속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앞에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독 허위 표시는 조문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는 짜고 한 것이 아니니까 여긴 원칙 유효. 상대방이 알았다,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통정은 무조건 짰기 때문에 당사자는 무효. 네, 차고 가면은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겠죠. 첫 번째, 무슨 부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중과 실이 없다고 한다면은,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갔네요. 사기 강박도 들어가면 여기도 무효란 말을 안 쓰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사표시 영역은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고, 여기는 무조건 무효가 되지요. 또, 실제 취소를 하게 되면 어차피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소하게 되면 이것도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취소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 무효 타고 들어왔죠. 이거 무효 타고 들어왔죠. 취소해서 무효 타고 들어왔죠. 무효 타고 들어왔을 때 그럼 이쪽에 지금 꽝꽝꽝꽝 거리면 다 원래 밑쪽도 다 꽝꽝꽝꽝 거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의사표시 영역에서는 제3자가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가 꽝이면 사실은 원래 다 꽝꽝 거려야 되는데 선의는 보호를 해주고 누구는 보호를 해주고 선의는 보호를 해주고 악의만 꽝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무효니까 이거는 상대적이다 해서 상대적 무효고요. 이건 취소니까 이거는 뭐예요? 상대적 취소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기 강박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기 강박. 자, 사기가 들어가면 첫 번째 사기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기망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을 알리는 거죠. 허위 사실을 뭐 한다? 알리는 겁니다.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있어요. 알릴 의무가 있는 자가 침묵을 지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위의 것은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건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거고, 이건 가만히 있는 거죠. 말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것도. 그러니까 고지 의무가 있는데 침묵을 지키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나왔던 것 중에 얘가 뭐가 있냐면요. 네.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인근 주변에 공동 묘지가 있다. 네, 공동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침묵을 지켰다면은 이건 기망이 돼서 취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뭐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러면 기망이 들어오게 되면 상대방은 뭐에 빠질까요? 네, 기망이 들어왔으니까 상대방이 기망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착오에 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순수한 착오가 아니죠. 이건 스스로 자기가 착오 빠진 거고, 이건 기망이 들어와서 착오에 빠져가지고 의사 표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착오에 빠져서 의사 표시하는 고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2단 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 과실에 의한 기망은 없다는 겁니다. 과실에 의한 기망은 네,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2단 고의에서 기망에 빠지는 것이 과실에 의한 기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네, 법이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위법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법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뭔가 같더니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대형 백화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대형 백화점에서 네, 원래 정상가가 있었습니다. 네, 정상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다고 합시다. 100만 원. 근데 백화점에서요, 세일을 하는데,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세일. 네, 그래서 뭐 70% 할인 세일 했더니, 참 웃긴 게 뭐냐면, 정상가 100만 원을 그대로 100만 원 받으면서 70% 세일한다고 뻥쳤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형 백화점의 이런 변칙적 세일은 위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네, 가서 사기가 였기 때문에 사기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은 가서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네, 수익 보장 하겠다고 신문 광고를 때립니다. 수익 보장 신문 광고를 때립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수익 보장한다는 광고는 있지만 포인트는 그 사실이 계약서에 기재가 안 돼 있다면, 1억 투자하면 월 500씩 주겠다라고 광고는 때렸는데 계약서에 기재가 안 돼 있다면은 이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한답니다.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네, 설령 보장을 안 해줘도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수익보장 신문 광고는 계약서에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사기 취소할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 계약서를 잘 확인할 것. 자, 그 다음에 이 위법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하니까 원인 결과죠. 그래서 여기서 이 원인과 결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관적인 네, 인과관계가 있을 것.
자, 인과라는 것은 이는 원인 할 때 인자입니다. 원인. 착오에 빠진 원인이 있고 결과, 의사표시한 결과가 있는데 주관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네, 주관적인 경우도 네? 주관적인 착오도 주관적인 경우도 네, 사기에 해당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즉 반드시 객관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카메라 여기 카메라 여기 카메라 하신 분 여기 착오는 주관적 플러스 객관적이 돼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순수한 착오는 주관적, 객관적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사기가 들어온 이 착오는 순수한 착오처럼 다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것도 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동기의 착오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예요. 주관적인 것도 관계가 없고요. 동기의 착오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원래 착오는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었었죠. 근데 여기는 요건을 완화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망행위가 있게 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 할 수 있다? 네,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 자, 이건 이제 기망에 관한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강박에 관한 겁니다. 강박. 네, 강박도 여기랑 비슷해요. 자, 강박은 도대체 뭘까 했더니 네, 해악을 고지합니다. 해악. 말을 안 들으면 겁주는 거죠. 자, 해악을 고지하게 되면 이 해악 고지하는 거죠. 자, 해악을 고지하게 되면 네, 강박에 빠지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얘기죠.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박에 빠지려는 고의하고 의사표시하려는 고의, 2단 고의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 강박의 이것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 무슨 성이 있을 것? 네, 위법성이 존재해야 되겠죠. 위법성. 자, 그 다음에 내용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했으니까 주관적 무슨 관계가 있을 것,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을 것. 자, 왼쪽이랑 비슷하죠. 네, 여기서 이제 위법성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는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지라도 네,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했다면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잘못됐죠. 그럴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는 뭐다? 네,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에 대해서 이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취소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부정한 이득을 목적했으니까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강박에서 취소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 딱 들어가는 건 다른 거 없고요.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걸릴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자, 강박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지문에 의사결정이 그죠? 완전히 박탈됐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만약에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때는 판례가 이때는 취소 사유로 보지 않고요.
이때는 취소 사유로 보지 않고요. 이때는 무효 사유로 다룬다는 것. 요걸 그래서 수업할 때 이제 순수 강박이 있고요.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수 강박은 우리가 말하는 법 조문에 있는 조문 강박은 요거는 취소고요. 요런 절대 강박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강의할 때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요건 이제 판례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 순수 강박은 취소 이야기고요. 취소의 문제고요. 절대 강박은 무효로 다룬다는 거. 자, 그게 판례 태도라는 거.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네, 그래서 기망행위와 강박행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책자 가시면 83페이지에 거기 사기 요건이 있을 거예요. 네, 읽어보시는 거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강박행위가 있을 겁니다. 강박행위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기가 있습니다. 네, 있고요. 그 다음에 강박도 같이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사기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효과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또 무효가 되더라도 네, 선임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사기 강박이 상대방이 한 경우와 네, 같이 묶어서 할게요.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경우, 그 다음에 상대방 사기가 아니고 네,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나눠서 보는 거예요. 자, 상대방 사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지금 갑이 있고 계약을 했다. 자, 그러면 계약의 상대방 을께서 요 상대방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 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기를 갑이 계약 당시에는 분명히 만약에 모른다. 자, 모른다 했다가 만약에 안다. 안 날이 있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내 안나 후에 갑이 이 계약을 뭐 하게 되면 네, 실제로 뭐 하게 되면 취소를 하게 되면 네, 취소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면 논리가 안 맞고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한 날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해야지 답이 맞겠죠. 그리고 설령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이 건너간 병이 있다 한다면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병이 있다 한다면 이 병이 선의일 때 그죠? 보호를 해주고 악의일 때는 보호를 안 해주겠죠. 그래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 무효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악의한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네, 상대방 사기입니다. 그래서 85페이지 가시면 맨 꼭대기에 제3자 사기 강박 있죠. 자, 이건 이제 상대방 한 것이 아니죠. 제3자죠. 이건 상대방 했을 때고, 그럼 제3자를 봅시다. 제3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갑이 있다. 네,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을이랑 했다 이야기입니다. 네, 상대방이 계약했는데 상대방이 사기한 것은 아니고, 네, 자, 위에 있는 A라는 사람, 제3자가 요 갑을 사기했다 이야기예요. 자, 사기친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고 누구다? 제3자다. 이건 이제 상대방 있는 제3자 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겠지만 을 입장에서는 취소를 못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조문에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이자의 사기를 알았거나 악입니다. 악이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유가실이면 갑은 비로소 이 계약을 뭐해서 취소를 해서 이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요. 을이 만약에 이런 사기에 대해서 몰랐고 선이 또한 무가실이라 한다면 아무리 이 사람은 취소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110조 1항에서 규정돼 있고 제3자의 사기는 110조 2항에서 규정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취소할 수 있어도 건너간 선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책에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이 사기를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취소 가능성이 있고 선이 또한 무가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3자의 사기에 있어서 거기 판례 1번이 있어요. 판례 1번. 그래서 판례 1번은 대리인이 사기친 거고 2번은 피용자가 사기친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사기는 동일시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취소가 되고 피용자 사기는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제3자 사기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판례 1번, 2번을 책자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86페이지 가보세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A라고 표시했는데 거긴 병이라고 표시했네요. 자, 병이 갑을 사기쳐가지고 을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1번, 2번은 여기 있는 거죠. 1번은 상대방 을이 악의 또는 유가실이면 취소할 수 있고요. 1번은 선이 무가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자, 근데 세 번째 보세요.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이었다면 이때는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선악 무가실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요. 피용자일 경우는 악의 또는 유가실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을이 이 사람부터 대리권 수여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대리인하고 상대방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쓰는 말이 뭐냐면 대리인 사기가 딱 뜨죠. 기억하세요. 일단 대리인 사기는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얘나 같은 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거니까 을이 악의 또는 유가실, 선이 또한 무가실 구별할 필요 없이 갑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뭐한다?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A가 피용자, 그럼 피용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용된 자라는 얘기죠. 그럼 피용자고 얘가 고용자라 한다면은 이건 같은 사람으로 볼 수가 없어요. 동일시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피용자가 악의 또는 유가실이면 취소할 수 있고 선이 또한 무가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나눠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용자 사기는 제3자 사기가 됩니다. 피용자 사기는 뭐가 된다? 제3자 사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취소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나눠서 봐야 돼.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요거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표 중에서 4번 있죠. 3번. 병이 을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면 병하고 을은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을이 선이 무과실 관계없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좀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대리인 사기 그놈이 그놈 따라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꼭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박은 아까 했던 거 88페이지에 메뉴에 3번 의사결정 완전 박탈된 절대 강박은 취소 사유로 보지 않고 무효 사유로 본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있네요. 네, 의사표시 효력 발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용어가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화자하고 격지자, 용어 구별하세요. 네, 갑하고 을이 만약에 갑은 서울에 살고 을은 제주도에 산다. 이때 자, 편지로 주고받거나 전화로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편지로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격지자, 무슨 자? 격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전화로 주고받으면 대화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갑하고 을하고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입니다. 네,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 대화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냉장고에다가 쪽지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격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자, 격지자는 다른 뜻은 아니고요. 네, 거리가 멀다, 가깝다라는 거리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으로 파악한다. 바로바로 들어가면 대화자, 일정한 시간이 걸리면 격지자. 네, 그래서 111조 1항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는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원칙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고 특별한 경우에 무슨 주의를 취한다? 발신주의를 취한다. 그래서 91쪽 가시면 91페이지 가시면 거기 발신주의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91쪽 가시면 발신주의 해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체킹할 것은 3번과 5번만 기억하세요. 3번과 5번. 3번은 어디서 나냐면 무건대리에서 나올 겁니다. 무건대리에서 네, 상대방이 본인한테요 독촉을 해요. 최고를 해요. 최고했을 때 본인께서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때 네, 추인 거절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추인 거절로 간주한다는 131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최상발이라고 표현해요. 앞으로 최고 상대방 발신주의. 그래서 무건대리의 최상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은 네, 요거는 발신주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달주의가 아니에요. 요거는 531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의 성립해서 승격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승격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3번에 무권대리의 최상발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승격발. 그래서 90페이지에 왼쪽에 도달주의. 그죠? 자,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도달주의를 취하는데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를 취한다? 발신주의를 취한다.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도달주의를 취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달주의를 취하는 거니까 뭐 도달하기 전에 철회할 수는 있겠죠. 근데 도달 후에는 임의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되고요. 또 연착이 되거나 불착, 도착이 안 되면 그건 전부 다 표의자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거. 또 도달주의를 취하는 거니까 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의자가 청약을 발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은 여전히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여기 1번, 2번 도달주의 효과 1번, 2번 체킹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의 발신주의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 무권대리에서 최상발 131조,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에서 승격발 531조. 네, 해당하는 곳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먼저 기억하세요. 원칙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는 두 가지. 무권대리, 최상발, 계약 성립, 승격발. 네, 이 정도면 기억이 될 겁니다. 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표시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별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별 가지고 뻥치지 말아라. 혼자 치거나 짜고 치거나 그 다음에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은 하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효과에 중점적으로 공부하세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효력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 요건이 다 된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대리합니다. 자, 갑이 가서 계약해야 되는데 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